안녕하세요. 이창용의 부동산 길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으로 매매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조항 10가지로 매매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법에서 4가지, 시행령에서 6가지를 재건축, 재개발 한가운데 계시는 청록부동산의 엄수정 대표님을 패널로 모시고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요즘 본인 사무실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청록부동산 뒤편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일리넷들 서쪽 부출입구 쪽에 수성동 3가 95-1번지 일대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인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매물이 귀한 편이고요. 그리고 뜨문 하나씩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양도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법 제63조 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죠?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입니다. 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죠? 여기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예외 조항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파리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게 개정된 법률입니다. 이후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은 청산 대상입니까? 네, 청산 대상으로. 네, 예,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예,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당,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이래 전국에서 인천까지 해서 49군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2021년 1월 기준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세대원.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 또는 군이라고 하신다면 경산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됩니다. 예, 경산시든 울릉도든 어디든 가능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질병치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무릎 연골 진단을 받았다던가 그 다음에 당뇨로 요양이 좀 필요하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 우리나라 법이 그래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당뇨 없는 분 많잖아요. 당뇨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네. 소아당뇨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사돈의 팔촌에 의사 한두 분 없는 분 없잖아요. 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병입니다.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은.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원 모두 이전이라고 한다는 거는 가족 모두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법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10년 소유 5년 거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건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예.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도 합산합니다. 상속받는 소유권 이전은 취득한 경우에는 네네. 합산합니다. 그러면은 상속받은 경우에 지금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네. 그 거주기간까지 합산해서 아, 피상속인의 거주 기한까지 네, 합산한다라는 말씀이신 이야기입니다.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주택 없어야 됩니다. 네네. 예, 예, 다른 주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전에 그런 사고 사례도 있었는데 이걸 매도하면서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경산 쪽으로 아파트를 계약을 한 분이고 또 소유권 이전까지 이걸 잔금을 이걸 치기 전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중개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여기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단순히 그냥 신청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 양수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고 계약을 성립시켜야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인가가 아니라 신청을 신청입니다. 본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의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최초의 인가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아니면 예, 최근의 예. 인가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초. 예, 예. 네. 최초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자,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나갔지만 그런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 아까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곳이요? 네네. 아,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가 있나요? K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수성 사가에 K 아파트라 하시면 한도 아파트 옆에 있죠. 아. 짐작이 갑니까? 네, 말씀 안 예,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아파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네. 예.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법률 제70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2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다음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경공매를 말합니다. 만약에 경공매가 이게 양도 양수가 안 된다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도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뭐 의심이 가는 건 없어요. 왜 6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30일로 바뀌었죠. 예, 예.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럼 30일로 알고 있으면 네, 예. 30일에 실거래 신고 지금 법이 바뀌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걸 실수를 빈번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걸 예외 조항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중개사고 없는 그렇게 또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성공 중개를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새롭게 와닿고 10가지 조항 잘 숙지해서 재개발, 재건축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